둘, 셋. 리미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행복한 특수교사 리미쌤이입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서 특수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네, 특수 선생님은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저희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해야 하지만 저희가 몸이 하나이기도 하고 또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고고! 네, 여러분 장애 학생이나 혹은 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 장애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줄게요. 장애인이란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네, 하지만 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면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공간인 특수학급은 어떤 곳일까요? 네, 특수학급은 장애 학생들을 위한 개별화된 교육을 받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도움반 또는 사랑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네,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서만 수업받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수업받고 있는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합교육이라고 말해요. 통합교육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장애 유형,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친구들인 여러분들과 함께 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말해요. 네, 그럼 이 좋은 통합교육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통합교육의 장점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장애인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완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또한 우리 친구들 인성교육이나 정서적 측면에서도 이 통합교육은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통합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 연습을 학교에서 미리 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 다음 정보들에 집중하면서 같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여러분,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나가는 장애인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장애인분들이라고 무조건 약자로 생각하는 거는 안 되죠. 먼저 장애인분께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께서 도와주세요 혹은 싫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 뒤에서 갑자기 민다거나 힌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갑자기 만지게 되면은 그분들이 매우 당황하고 무서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기 전에는 꼭 먼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퀴즈. 선천적 장애인이 후천적 장애인보다 많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네, 여러분 깜짝 놀랄 비율이에요. 우리 장애인 10분 중에 9분은 후천적 장애인이세요. 이것처럼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나 선생님도 언제든지 사고나 질병을 통해서 장애인을 가질 수 있는 예비 장애인이니까 우린 항상 그 점을 명심하고 있으면 좋겠죠. 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과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내는 날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시각장애인은 앞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시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시력 그리고 시야가 다르다고 해요. 빛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경우, 그리고 좁게 보이는 경우,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다 다르다고 합니다. 5번 문제.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장애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우라는 표현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장애우라는 표현은 지양해야 되겠죠? 6번 문제.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다. 정답은 X입니다.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7번 문제. 지적장애인과 대화할 때 나보다 지능이 낮다고 반말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네, 정답은 안 된다죠. 여러분, 지능과 상관없이 상대방을 실제 나이에 맞게 대우해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8번 시각장애인용 문자로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읽고 쓰는 문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정답은 점자입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나 안내판 같은 곳에서 불룩한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촉각을 활용해서 글을 읽습니다. 9번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학교에 올 수 있다 없다?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동반자로서 시각장애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어디든지 출입이 가능합니다. 학교도 예외는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내견을 보게 된다면 안내견에게 이름을 부르거나 만져서는 안 되고 먹이를 줘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문제 10번. 노인이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도의 장벽을 없애자는 이 운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베리어 프리입니다. 네, 예를 들면 계단을 휠체어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있는 경사로, 그리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내 몸만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 그리고 글을 몰라도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디오북, 이런 것들이 베리어 프리의 예입니다. 베리어 프리라는 개념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변에 장애의 문턱을 낮춘 것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희가 낸 퀴즈 열심히 맞춰봤을까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이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이란 어떤 친구들인지 알고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조금 더 아는 기회가 됐기를 바래요. 네, 우리 퀴즈의 마지막 문제였던 베리어 프리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나요? 베리어 프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혼자 푸르면 숲이 될 수 없다 라는 조호진님의 시인데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푸르는 나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나무 한 그루만 가지고 숲이라고 안 하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서 있었을 때 그걸 비로소 숲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멋진 숲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안녕! 안녕!